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거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 정부가 맞는 것 같고요. 맞아요, 이거는. 그리고 그 지위는 우월적 지위에 있었던 예. 사람은 김건희 여사였던 걸로 훨씬 보이고요. 우월적인 거. 그럼 관심도 별로 없었던 그렇죠.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보고 받고 뭐 명태균 씨가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 상황 자체가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야 이런 일도 있었다라고 일종의 이제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를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알려준 거예요. 야, 대통령이 말이야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 거야. 그리고 이거 들어볼래?라고 해서 들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아마도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운전기사가 아닌가 싶은데 명태균이 입이 싼 것도 맞는데 이미 권위가 없어서 이렇게 된 것도 있어요. 그럴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냥 막 그냥 이거 네. 틀어도 될 것 같은 그런 정도의 사람이 예전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시절에 녹취록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내가 이 당을 뭐 3개월 안에 뽀개버리겠다. 뭐 이런 네. 거부터 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니까 이게 권위가 얼마나 없었으면은 이런 것들이 됐을까 그 생각 들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이거 말고도 단독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 그런 내용을 하나도 다루지를 하나도 못했어요. 못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충격적인 게 뉴스토마토 보도인데 제가 아침에 하고 왔어요. 이거. 그거 좀 얘기해 주세요. 산단 그 관련 아니, 산단 대우조선. 대우조선 해양조선 그거 네. 지금 파업 노조 현장 파업 현장에 본인이 가서 보고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명태균 씨가 직접 뭔데? 가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보고를 직접 받았고 이것도 사실은 녹음 자료가 이미 있었는데 네. 이거를 이제 교차 취재를 해야 되니까 당시 보고했던 사람들 다 취재를 해봐요. 네. 그분들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행색이 조금 그런데 네. 보고를 하라 해서 보고는 했는데 네. 이제 중요한 거는 그런 보고를 하고 며칠 있다가 대통령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고 노조하겠다고 한 다음에 정부도 똑같은 반응이 나왔다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그 현장에 직접 가서 관계자들한테 대우조선해양 사람들한테 보고받고 이 부분 그리고 녹취 내용에 따르면 이 내용을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명태균이. 네. 그래서 그 일들이 지금 오늘 아침에 단독으로 나왔던 건데 사실은 진짜 이거보다 더 큰 게 나오니까 뭐 더 딴 거는 볼 아니 건 이거 없죠. 말고도 뉴스타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불법 비밀 선거 네, 캠프 선거 운영했다. 어제 보도됐죠. 어저께 밤에 이거 어저께 나오고. 밤에 나오고 오늘 뉴스버스에서도 단독이 네. 하나 나왔어요. 명태균이 투기 과열지구 해제를 세종을 빼고 창원 의창을 내가 넣었다 이거거든요. 내용이 네. 2022년 6월 31일이니까 이제 지방선거 직후에요. 그때 이제 투기 과열지구가 해제가 됐는데 대전의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 수성구 그리고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이렇게 6구시 해제가 됐는데 원래 세종이 들어갈 뻔했는데 그거를 자기가 뺐다라고 또 녹취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좀 과장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야 이거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을 했느냐 지금 뭐 지금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명태균 씨 그날 총 7시간 정도 만났고요. 그중에 이제 카메라 켜놓고 공식 인터뷰한 거 한 3시간 정도 되는데 종합하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예요. 그래서 2020년 마포 포럼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마포 포럼 측에서는 명태균 씨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불러서 강사로 초청해서 강의를 들은 바는 없다라고 부인을 하는데 명태균 씨는 그 두 차례에 대해서 참석했던 인원들 뭐 한 번은 4명, 한 번은 8명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김영선 의원이 출마한다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그때 온 사람이 명태균이었던 모양이다. 근데 이름도 몰랐다. 이제 이렇게 하고 명태균의 주장과 시점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2020년 마포 포럼부터 출발을 해요. 그리고 2021년 재보궐선거 오세훈 그리고 이어졌던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자기 만들었다는 표현을 계속 씁니다. 나는 판을 짜는 사람이고 김종인 위원장이 주문자였다. 김종인이 짜장면 만들어 그럼 짜장면 만들고 짬뽕 만들어 그럼 짬뽕 만들고 땡초 넣어 그럼 땡초 넣는 사람 땡초. 나는 주방장이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올해 있었던 총선까지 이어지는 맥락에서 대선부터 총선까지는 아직 파일 시작도 안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2,000개의 파일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렇죠. 예, 갖고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그 일단이 오늘 나온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또 대통령과 3자 간에 예,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거기 등장인물로 이준석 대표도 등장할 수도 있고요. 김종인 위원장도 나올 수 있고요. 등장인물이 굉장히
낼 수도 있겠다. 대하 막장 드라마 그냥 막장 드라마 아니고 대하 대하 막장 드라마야. 드라마.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그런 아. 소설이 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아주 뭐 그냥 폭락하는 상황이 지금 보입니다. 아마 저는 좀 전에 말씀했지만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준석 의원도 정말 자유로울 수 없다. 네. 아주 그 중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네. 똑같을 것이다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뭐 3만 명 넘게 보고 계시지만 저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방송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참담합니다. 그러게. 대통령이 이런 대접을 명태균 씨한테 받고 있었구나. 또 김건희 여사가 뒤에서 이렇게 대통령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런지도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 향해서 그거 내가 그렇게 말이 많은데 내가 이거 다 한 거야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었구나. 우리는 그런 분을 대통령으로 뽑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많은 생각이 드는 아침인 것 같고요. 내일 아침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